자, 투데이 하대쇼 인터뷰 시간입니다. 정부가 필수 업무 종사자 보호를 위해 필수 업무 종사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따르는 지원책 마련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 안양시 의회 이채명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자, 이채명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채명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네. 이채명 의원께서는 지난 19일 열린 그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네네. 안양시가 필수 업무 종사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좀 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를 하셨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필수 업무 종사자는 어떤 분들을 말하는 건지 여기서부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 필수 노동자라고 하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떠오르는 개념입니다.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되어야 할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의미를 하는데요. 재난의 위험이나 규모에 따라서 다르게 지정될 수도 있겠지만, 예.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필수 노동자는 첫 번째로 보건이라든가 의료, 돌봄 서비스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와 직결된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가 또 있겠고요. 예. 둘째는 또 사회적 거리두기 등 비대면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택배와 배달, 그리고 환경미화, 콜센터 업무 등을 담당하는 노동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중교통 등 여객 운송 업무 노동자도 포함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채명 의원님. 네네. 방송하는 사람들은 안 들어가나요? 방송하는 사람들요? 고려해보겠습니다. 방송하는 사람은 네. 필수 노동자는 아닌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참 그 정부도 이제 최근에 그 필수 업무 종사자 보호 및 그 지원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네, 또 네. 서울, 부산 등 그 36개 자치단체도 필수 노동자 보호 조례를 제정을 하는 등 그 필수 업무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네네. 이 필수 업무 종사자가 어느 정도 수준의 보호와 관리를 받고 있길래 이러한 네. 움직임이 나타나는 겁니까? 제가 평소 그 의정 활동을 하면서 그 열악한 곳에 있는 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돌봄 서비스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2021년에 우리 현재 안양시에는 5,600여 명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고 우리 이웃에게 가사활동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네, 아시겠지만 이분들은 그 노인이나 어린이, 장애인 등과 이렇게 밀접하게 하시는 그 분들이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코로나19에서도 감염을 지금 무릅쓰고 돌봄을 수행을 해야 하고 또 하루에도 여러 곳을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감염에 대한 불안이 매우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 함께 격리가 되어서 휴식 없이 돌봄 노동을 수행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또 현장을 보면은 보수 수준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업무에 시달리고 또 부족한 휴식 시간에 쫓기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분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그 수고로움이라든가 가치에 대해서 사실 그 역할과 공헌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낮아서 늘 이렇게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분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네. 불안정한 고용과 또 낮은 임금, 또 건강의 위험, 성희롱 등 인권 침해 그런 열악한 조건 속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이분들이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 가장 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이 부분에서 보호하고 지원 대책이 절실함을 느끼게 되면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앞서 이제 제가 언급을 했었지만은 네. 우리 이채명 의원께서는 이제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네네. 필수 업무 종사자를 위한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그 안양시에 네. 이제 촉구를 하셨는데 네. 이게 어떤 내용의 발언이었습니까? 특히 이제 그 필수 업무 노동자는 이런 코로나19 같은 심각한 바이러스 유행에도 이제 감염을 무릅쓰고 대면 업무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이분들에 대한
대책은 필수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특히 그 고령자 여성이 대다수인 방문 돌봄 요양사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 바이러스 질병의 그 고위험군을 주로 돌보는 일을 맡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촉구를 했고요. 예. 특히 또 우리 안양시 여건에 맞게끔 필수 업무 노동자의 개념 정의부터 좀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또 근로 형태에 따른 실태 조사라던가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우리 안양형 사업 유형 개발 등 우리 주요 정책과 행정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 마련이 선행돼야 되고 또한 이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펼쳐줄 것을 우리 최대호 안양시장께 주문을 했습니다. 예. 네. 생존 사각지대에 놓인 그 필수 노동자에게 그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네네. 우리가 가장 먼저 좀 살피고 또 돌봐야 할 것은 뭐라고 보십니까? 지난 10월이죠. 우리 중앙정부 차원의 필수 노동자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범정부 TF팀이 출범을 했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런 필수 노동자 보호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현장에서 행정이 많이 더딥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서의 필수 업무 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먼저 제정을 하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현황 조사 그리고 고충 상담을 통해서 해결 방안을 찾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또 현장 매뉴얼을 제공해야 되며 공적 마스크나 손소독제 무료로 지급 그리고 환절기 독감 예방 접종비 지원 그리고 보건소에서의 심리 상담 정신건강 검진 등 적극적인 보호 지원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뭐 저 필수 업무 종사자분들의 뭐 처우 개선이 뭐 좀 많이 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네.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었나요? 지금 그 필수 업무 종사자라고 이렇게 뭐 확실하게 이렇게 직업군으로 이렇게 규명이 돼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필수 노동의 분야가 넓은 만큼 사실은 해결될 과제가 좀 많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추후에 집행부랑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네. 우리 저 이채명 의원께서 네네. 안양시의 그 사회복지사분들에 대해서 많이 또 신경을 좀 쓰시는 모양이에요. 네, 맞습니다. 제가 또 사회복지사 2급도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그동안 그러세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월급이 진짜 작습니까? 네, 많이 열악합니다. 그럼 뭐 어떻게 뭐 여러 가지 좀 보호법이 제정이 되고 추진이 되면은 네. 어떤 뭐 월급이라는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돈 관련해서도 좀 많이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지원 방안이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네네. 제가 알기로 그 사회복지사 분들께 월급을 나눠주는 곳이 정부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법 제정이 좀 잘 되면은 네네. 그러면은 그 월급도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선진국 사례에서 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돌봄 종사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최대 16주간 140만 원을 좀 직접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특히 또 영국은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무료 검진 등 이런 건강관리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도 사실 이 부분들을 선진국 사례를 좀 도입을 해서 지원 정책 등을 좀 많이 좀 고민하면서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저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마련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채명 의원께서 또 대표 발의를 한 그 안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가 이제 또 본회의를 통과를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안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는 어떤 조례안인지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고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주거복지 정책이 고령자, 청년, 사회 초년생 그리고 신혼부부 등 사회 전반적인 맞춤형 주거 지원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안양시 공무원들이 시민이 더 행복한 주거복지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던 것이고요. 특히나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전문성을 가진 전담기구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이 우리 안양시의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면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음.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안양시민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안양시민 분들을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소관상임위가 도시건설위원회인데요. 네. 저희 지역구에 주택 재개발 현장이 지금 3곳이나 있는데 시민들과 현장을 소통하면서 느끼고 들은 불평과 애로사항이 좀 모두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 또한 저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우리 최대호 안양시장께서 우리 시민들의 아픈 마음을 그냥 모른 척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정할 수 있도록 견제하고 독려하고 틈틈이 일반 행정과 부동산 및 그리고 재개발 관련 법률을 탐독을 해서 쉬지 않고 지금 연구를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 시민을 위한 조례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을 해서 또 타의 귀감이 되는 그런 어떤 지방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을 더욱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이재명 의원께서 아까 방금 네, 안양시 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계시다고 그랬나요? 네 맞습니다. 어허. 그 도시건설위원회 이렇게 뭐 이렇게 고급 정보 같은 거 이렇게 있고 그러지 않나요? 아, 고급 아니, 정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 왜 하도 요새 우리 모든 국민이 지금 그 공분에 휩싸여 있어서 네네 뭐 그렇습니다. 무슨 뭐 도시나 뭐 건설 이런 단어 들어가 있으면은 일단은 의심부터 하니까. 네네. 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 쪽으로는 뭐 투기 이런 건 안 하시죠? 이재명 의원님께서는. 뭐 당연히 안 하죠.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아무튼 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또 봉사에 네. 또 앞장서고 계신 이재명 의원님 앞으로 계속 좀 지금처럼 노력해 주시고 또 다른 네네. 사안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경기도 안양시 의회 이재명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